labor on time and an increase in labor, which we have significant challenges on right now. It takes a healthy supply chain. The good news is the Navy's leaning in with their industrial base funding. That was very important in the 24 budget, and we're working very hard on labor. We have world-class apprentice schools in both shipyards. Great relationships with community colleges and high schools. So we're going to get there. We've been doing it for 100 years. We're at our core a workforce development company. So we're going to get to the other side of it.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CEO 크리스 카스트너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18일 국제방산기술 및 모빌리티 컨퍼런스 자리에서 HII는 올해 미군으로부터 무려 17척의 잠수함 계약을 따낼 계획이며 작년 대비 20% 향상된 생산 속도를 자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이 발언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HII가 올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방부와 행정부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얼마 전부터 SAW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표현하자면 전투함 계약 단계에서 계약금 외에 인프라 개선과 노동 비용 일부를 수주기업에 선지급하는 일종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뒤처진 미국의 함정 생산 라인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일부라 할 수가 있는데요. HII가 이를 악용, HII나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같은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SAWS 프로그램 이외에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얼마 전 꺼리튜브는 HII가 완성되지 않는 잠수함으로 해군의 인도 계약 체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해드렸는데요. HII의 모럴 해저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인 정부와 그 하청인 방산기업은 갑과 을의 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HII는 달랐습니다. HII는 항공모함과 잠수함 독점 생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 정부와 해군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HII의 예기치 못한 요구에 미 정부 내부에선 개방이 논의되는 일반 전투함 외에 특수함정 분야 역시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조선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최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동맹 함정건조법의 대상 분야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법으로 해외 기업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을 막아왔으며 심지어 트럼프가 만든 수정법인 반스 톨레프슨 법안에서도 외국 조선소의 시장 진입을 불허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제한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도 대한민국의 편입니다. 기술 유출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조선업 진출을 반대하던 목소리가 거대 방산 기업의 갑질에 쏙 들어간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HII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조건을 해군에 제시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우호적 여론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HII의 갑질 만행이 대한민국 조선업에 미칠 나비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유지 목표는 약 100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1987년에만 근사치로 일시적 달성했을 뿐 계속 그 숫자가 감소해왔는데요. 결국 미 해군은 2016년 원자력 잠수함의 유지 목표를 66척으로 내려놓았음에도 여전히 실제 전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 해군은 총 52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 중인데요. 로스앤젤레스급이 31척, 시울프급이 3척, 그리고 버지니아급이 17척입니다. HII의 발표대로 올해 무려 17척의 신규 잠수함 계약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전력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퇴역 예정 함정의 숫자가 도입 함정 수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후년인 2027년엔 미 해군의 목표치인 66척에 턱없이 모자란 42척의 핵잠수함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생산 라인이 정상화된다 치더라도 함정 정족수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2048년으로 무려 25년 가까이 잠수함 전력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과거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던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 미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로 미친 듯한 건조 역량을 보여준 미국이 현재는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0.13%만을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생명줄만 유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장기 계획에 실패한 미 해군과
이를 관리 감독을 하는 미정부의 실수가 뼈아픈 대목이긴 하지만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같은 현장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HII의 잠수함 전용 도겐 HII가 인도하는 마지막 버지니아급 블록포 잠수함인 USS 아칸소함이 건조 중입니다. 아칸소함은 올해 2분기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칸소함이 미 해군에 인도되자마자 신규 잠수정 건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버지니아급 아칸소 잠수함에 용접 문제가 발생, 용접 작업에 관여했던 20명의 용접공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조원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미국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인력 관리에 소홀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안이함이 미 해군 전체에 시간과 물질적 피해를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CEO 크리스 카스트너가 언급한 17척의 신규 계약엔 버지니아급 블록5 잠수함 2척과 블록6 잠수함 10척 외에 컬럼비아급 잠수함도 5척이나 포함됩니다. 이중 버지니아급은 미 해군 공격 원잠의 주력으로 수리를 위한 외국 조선소 입항까지 미 해군과 정부가 관리하는 그야말로 군사기밀의 집합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H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가 이를 모두 독점해 왔는데요. 물론 당시 미국 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업체는 뉴포트 뉴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두 곳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엔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선미와 주거구역, 기계실, 어뢰실 등의 제작을 맡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엔진실, 통제실을 제작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건조 중인 잠수함을 이리저리 조선소를 이동시키며 만드는 것은 비용 증가는 물론 불량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아는 미 해군이 이런 방법을 택한 데는 유사시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즉,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 혹시 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적이 조선소를 공격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치들이 오늘날 대형 조선소의 기강회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케네디 항모 납품 지연 이슈와도 상당한 부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오랜 방임으로 현재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HII와 같은 대형 방산 회사는 기업 문화 자체가 느슨해져 있으며 숙련된 작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작업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일렉트릭 보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현재 코네티컷에 위치한 그로튼 조선소에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페이로드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커세포인트 조선소의 시설을 확장 완료했습니다. 미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들 한번 무너진 설비와 인력이 갑자기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까지 발효되면서 미국 내 대형 조선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 최소 2척에서 5척까지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버지니아급 3척이나 5척이 아닌 버지니아 2척에 콜롬비아 1척을 끼워 파는 등 규모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예 미국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6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의 37%가 정비 지연으로 전투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때문에 전술한 대로 미 의회는 최근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미국 법인 이외에도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3대 조선사 모두에 전투함 건조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동맹함정 건조법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비책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미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내 조선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지만 명분이 사라진 지금은 이탈리아와 일본이라는 경쟁자도 한참 뒤처진 상황.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대상자가 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예산이 동등하다는 조건에 잠수함 건조는 곧 시간 싸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무너진 조선업을 되살리는 것보다 가장 우수한 동맹에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핵잠수함의 기술적인 면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 대한민국보다도 몇 단계는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전투함과 핵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받게 되는 기술 노하우도 상당하리란 것이 전문가들이 예측인데요. 만약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아웃소싱화 한다면 그 임무와 혜택을 받을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7일 미국 3대 조선소 영상입니다. 과거 미국은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로 미친 듯한 건조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0.13%,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내 조선업 시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국내 소형 선박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민간 조선소는 모두 154개, 여기에 추가로 선박 수리업을 담당하는 소규모 조선소도 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들은 신규 건조는 하고 있지 않으며 수리만으로 연명하는 신세인데요. 폐업 위기에 이들 조선소는 오데오나 미시시피 등 내륙수로와 동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소규모 조선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대형 전투함은 거대 조선소가 맡고 있는데 이들 대형 조선소마저 숫자가 부족한 마당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핑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데요. 규모로는 미국 내 랭킹 6위로 사실상 미국 법인과 이탈리아 소유의 대형 조선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핑칸티에리 위스콘신 조선소의 경우 2009년 인수 이후 현재까지 1300척 이상의 선박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함 중심으로 미 해군으로부터 다수의 수주 실적도 있습니다. 핑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국내 대형 조선소에 비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 대형함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전투함이나 보조함 위주라 건조 계약상 척당 수익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함정들인데다가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군수 사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건조 업무를 대리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실제 수익은 꽤 쏠쏠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핑칸티에리와 로키드 마틴 모두에게 윈윈인 방식인데요. 로키드 마틴으로선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지 않지만 미군부와의 연계로 수주 사업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전투함에 들어갈 전투체계까지 판매할 수가 있어 일거양득의 상황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핑칸티에리 위스콘신 조선소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도 이런 사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핑칸티에리 역시 로키드 마틴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위스콘신 조선소가 미국계 자본이 포함된 회사라고는 하나 핑칸티에리는 엄연히 이탈리아 기반의 조선사입니다. 때문에 주구장창 미국 정부가 외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맞춰주기 위해선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거물급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수리와 유지 정비 전문 사업에 머무르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한화가 미국 국내 조선소를 인수했다고는 하나 이 정도 동맹관계 없이 홀로 도전할 경우 텃세가 심한 미국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0년 설립된 BAE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본사를 둔 BAE 미국 법인의 정식 명칭은 BAE 시스템즈 사우스 이스트 시비아드로 당연히 영국계 BAE 시스템의 자회사이며 현재 잭슨빌과 플로리다 메이포트, 엘라베마의 모빌의 조선소까지 모두 3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 상업 선박과 해군 선박의 수리,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선소의 규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영국계 자본이란 이유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실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BAE 시스템도
본국인 영국에서는 소형 전투함은 물론 잠수함과 항공모함, 구축함까지 기술 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꿀릴 것 없는 기술력과 수준급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독 미국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현지에 든든한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조선업계가 기술과 건조 능력만 믿고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내 대형 조선소들은 자신의 건조 역량을 벗어난 상태로 가동 중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미국 내 규모 2위의 조선소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의 경우 그룹 전체 매출의 무려 30%를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립 120년이 넘은 이 장수 기업은 경쟁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자회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미 해군 잠수함 건조를 양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잠수함은 물론 신규 전투함, 군수지원함 등을 건조하고 있지만 납기 지연과 불량 이슈에도 매년 일거리와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개발, 당시 용접 불량과 설계 오류 등으로 잠수함을 건조 도중 해체해 재시공하는 일이 벌어져 미 해군 전체를 패닉에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으며 재시공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문제로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가 재정난에 빠져 도산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의 자재 수급 문제와 건조 비용 상승으로 생산이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정부의 뒷배를 믿고 일부러 생산을 지연시킨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형 조선소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부실 운영을 해도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조선소가 없고 관련 법령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의 37%가 정비 지연으로 전투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시울프급 코네티컷 잠수함의 경우 21년 10월 부분 손상에 대한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2026년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고 중간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 등 미국 최대의 조선소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수리가 이 모양이니 미 해군의 신규 함정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함정의 유지 보수 계획도 계속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별 미 해군의 군함 퇴역 계획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며 일감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미국 국내 조선소 전체 가동률과 출근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2분기 이후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평균 출근율은 약 80%로 설비와 인력이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까지 발효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 잠수함 사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의 주요 제안 중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 최소 3척에서 5척까지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정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건조 목표를 버지니아급 3척이 아닌 버지니아 2척에 콜롬비아 1척을 끼워 파는 등 규모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예 미국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선소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보트는 현재 코네티컷에 위치한 그로튼 조선소에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페이로드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퍼세포인트 조선소의 시설을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함정 생산 능력은 중국에 대응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미국 정치계에선 한국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난 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동맹 함정 건조법입니다. 꺼리튜브에서도 한번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묘수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10%를 두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본 등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한국과 중국이 시장을 양분한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과 같은 특수성과 항공모함을 제외한다면 기술력에서도 미국에 버금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일반 전투함의 경우 미국보다 더 나은 옵션과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하는 한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은 미국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을 예로 들면 최근 미국이 주멀트급을 건조하는데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비슷한 사양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만드는데 1조 2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의 효율성이나 작업자의 숙련도 그리고 생산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까지 모든 조건이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과연 미국 진출을 향한 한국조선업의 항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